소셜 데이터상에서 이런 말을 많이 남기세요. 불편하면 너가 자세를 고쳐 앉아라. 모두가 좀 훈수를 줄 수 있는 문화? 그런 문화에 가깝다 보니까 내가 너 깔게. 근데 너도 나 까도 돼. 이런 조금은 오픈 마인드? 좀 그리고 자조적이라고도 어쩌면 볼 수 있는 특정 집단을 좀 타자화하는 말을 쓴다고 하면은 내가 타자화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로남불이라고 욕을 먹는 거예요. 좀 쿨하지 못하다. 너가 이라고 했으면 너도 이라고 생활번화관측서 연구원 김종민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대 남성들의 소비, 문화, 컨텐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심창맨님 그리고 다른 인플루언서 분들을 기준으로 남성 문화의 4개의 테마 정도를 저희가 추려보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저희가 했던 게 저번에 웹툰이었죠. 그 다음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 문화 중에서도 게임, 개인 방송, e스포츠 이걸 한데 묶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이걸 왜 연구해서 제가 좀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면은 이게 굉장히 양적으로는 크고 수적으로는 큰데 아무래도 공식화된 방송 하고는 다른 결이 있다 보니까 좀 공적인 자리에서 좀 잘 다뤄지지 않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좀 떨어져서 보는 것이 20대 남성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개인 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튜버도 개인 방송인들이잖아요. 근데 유튜버하고는 조금 다르게 실시간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려고 해요. 유튜브 라이브보다는 좀 더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진 개인 방송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 방송이라는 게 용어가 있어요. 스트리밍 한다고 하죠. 저희가 음악을 스트리밍해서 듣듯이 직접 그 자리에서 데이터를 받아가면서 내용을 전달하고 혹은 전달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스트리머라고 부르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스트리머라는 단어는 남성 커뮤니티에서 훨씬 언급이 많이 돼요. 개인 방송을 실시간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이제 남성 커뮤니티에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인터넷 방송, 인방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80% 가까이 남성들이 더 많이 언급을 하는 단어고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언급이 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흥미로운 건 라이브 커머스 있잖아요. 라방은 여성 커뮤니티에서 훨씬 언급이 많이 돼서 이 양상이 정확히 반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성별에 따른 관심사가 나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연관어를 비교해서 네트워크를 그려봐도 차이가 보입니다.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는 게임 순위가 엄청 높고 유튜브, 인터넷, 플랫폼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반면에 라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품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인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인방하고 스트리머라는 키워드 두 개를 합쳐서 언급량을 봤을 때 월 평균 2,000건 정도 커뮤니티 내에서만 발화되는 양이 그 정도 돼요. 이 수치는 월 평균 1,500건 정도 나오는 라방보다는 높고 신발로 따지자면 아디다스보다는 낮고 반스보다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를 보는 관점으로 똑같이 적용해도 큰 키워드다 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 혹은 이 실시간 방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역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먼저 얘기하자면 조금 이제 다양한 플랫폼과 그 이전의 과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아프리카 TV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아프리카 TV를 이야기하자면 스타크래프트를 또 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스타크래프트가 20대, 30대 이분들의 문화라기보다는 30대, 40대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부터 이해를 하고 출발을 해야 그래 조금 이해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스타크래프트가 30대, 40대 남성들이 20대 혹은 10대이던 시절에 굉장히 흥했거든요. 스타리그 때문에 군대에서 공군 팀을 만들어줄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나갔다가 한 번에 무너졌는데요. 다들 아시는 그 안타까운 승부조작 사건 때문에 이 리그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일자리를 걱정해야만 하는 처지였어요. 선수들도 그렇고 업계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프리카 TV라는 누구나 가서 방송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신 거죠. 아무래도 공중파 방송 이런 데에 출연하시기에는 인지도적인 측면에서 좀 약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하필 그때 스타크래프트 방송을 주로 하던 TV도 폐국을 하고 그런 것과 맞물려서 아프리카 TV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대신에 2000년대 후반 혹은 201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아프리카 TV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조금 자극적인 방송 성격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개선이 돼가지고 합방을 하고 그룹을 이루어서 하는 게 좀 좋게 작용해서 기존에 없어졌던 스타크래프트 리그를 다시 부활시키기도 하고 다양한 규모의 소규모 대회를 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해서 개인 방송 문화를 좀 가꾼 게 아프리카 TV가 맞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트위치가
트위치가 들어옵니다. 트위치 TV는 개인주의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를 하자면 아프리카 TV가 아이돌 그룹이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트위치는 나와서 좀 데뷔한 솔로 가수 팬덤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혼자서 방송하기 좋은, 그래서 혼자 게임하는 그런 분들을 모셨어요. 하스스톤이 대표적입니다. 초창기에 하스스톤 게이머들을 많이 모아서 그 기반으로 인지도를 쌓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죠. 이를테면 공혁준님 같은 분도 그렇고, 침착맨 님도 당시 합류해서 하스스톤 방송을 하던 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 트위치가 부상할 수 있었던 게 게임 중심 스트리밍 플랫폼을 지향했기 때문에 리그 오브 레전드 그리고 배틀그라운드의 등장과 맞물려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위치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이런 게임과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의 등장이 IT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증폭시켰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20대 남성들에게. 왜냐면은 당시 PC방 가면은 컴퓨터 사양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최신 사양을 갖춰서 배틀그라운드를 할 수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IT 지식에도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이때쯤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런 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제 개인 방송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장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게임이 단순히 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들이 확률 조작 이슈를 먼저 발견해서 트럭 시위 같은 거를 보냈는지, 왜 트위치 라이브 다시 보기 클립 못하게 만든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갑론을박을 벌이는지, 이런 모든 게 다 IT 관련 지식을 이미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된 세대고 그런 사고방식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트위치의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영상 도내, 음성 도내 이걸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방송을 보면은 그 시청하면서 방송인에게 후원을 해주잖아요. 그 후원을 해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후원을 하면서 내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영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혹은 음성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청자 참여?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그 스트리머의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계속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밈들이 생성되고 퍼져나가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리을리은 키읔키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자면 리얼 크크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뜻이 되게 다양한 뜻이 있는데 동의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지만 그냥 동의하고 싶은 척 할 때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런 것들이 다 트위치에서 나온 밈이라고 볼 수 있어서 트위치가 상당히 밈적인 파급력이 큰 플랫폼이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20대 남성들이 굳이 뭐 라방 아니고 왜 인방을 보는 거야? 이거에 대한 답은 저는 이런 속성이 있다고 봐요. 이 사람들의 특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석하고 공략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그러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그냥 단순히 밖에서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실시간으로 소통해가면서 자기가 직접 참여해가면서 그걸 밈으로 퍼뜨리고 나르면서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심리가, 그래서 사람들 원문 반응만 봐도 그런 걸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연예인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사람하고 실시간 소통할 수 있어서 보니까 그러는 거지. 내가 어떤 후원을 한다든가 반응을 했을 때 상대방도 반응을 해주는 게 되게 좋다. 그러면 왜 이들은 어째서 분석을 하고 막 공략을 하고 의견을 전하고 싶은 걸까요? 그리고 왜 그걸 실시간으로 막 하고 싶은 걸까요? 그 중심에는 당연히 물론 게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 게임을 넘어서 컴퓨터로 무언가를 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세대라는 거를 먼저 염두에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20대 남성들의 라이프 스테이지를 쭉 살펴보면 이들은 한글 받아쓰기와 한컴 타자 연습을 같이 한 세대예요. 그래서 당시 20대들이 어렸을 때 10대 아니면 초등학생 이럴 때 버디버디, 뭐 세이클럽 이런 메신저 되게 많았거든요. 이런 메신저들 가지고 집 안에서 컴퓨터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생활 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조금 더 자라서는 PC방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친구라는 상대방이 있어서 같이 공략도 하고 분석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 방송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들은 사실 이미 너무 자연스럽게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겪어왔던 것 뿐이고, 모바일 환경, 핸드폰 환경으로 이게 바뀌면서 그게 그냥 손안으로 들어왔을 뿐인 거예요. 별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이러한 공통의 기반 속에서 인터넷 방송인들이 그럼 이들에게 어떤 사람이냐라고 봤을 때는 같이 분석도 하고, 때로는 내가 훈수도 두고, 어쩔 때는 잘하는 형처럼 나를 가르쳐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인터넷 방송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굉장히 아프리카 TV, 트위치 TV 같은 데 많이 볼 수 있는 방송 중 하나가 강의 영상 같은 거예요. 게임 가르쳐준다. 고수가 와서 가르쳐주는 컨셉이죠. 혹은 이제 앞서 인플루언서 언급드렸을 때 테스터 훈 님이라는 인플루언서를 언급드렸었는데요. 이분이 뜰 수 있었던 이유가 장인 초대석이라는
컨텐츠를 진행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다양한 게임 분야의 장인들이 오셔서 그거를 가르쳐주거나 팁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특성들이 생각보다 양적으로 큰 데 비해 잘 다뤄지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이들은 지식도 놀이도 다 컴퓨터로 한 세대들이라 IT, 기술, 과학 이 사고방식에 강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언어가 조금은 공부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타자화된 입장에서 이해되기가 쉬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과 대중의 사이에서 이미 그 갭을 메우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들을 지식 유튜버 혹은 땡땡 커뮤니케이터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 다음 시간에는 이분들이 다루는 지식 컨텐츠, 특히 IT, 지식, 과학,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해 다루시는 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들이 왜 남성 문화에서 상당히 중요한지,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남성 문화를 더 이해할 수 있는지, 특히 20대 남성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 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친구 사이에도 친밀하게 야야야 뭐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불편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단 내에서는 이 언어를 쓰는 게 아주 공격적이지만 않으면 그냥 문화 같은 건데 다른 집단에서 보기에는 야 쟤네는 뭐 저런 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냐 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이를테면은 사투리의 어감도 그래요. 사투리도 어떤 사투리는 좀 공격적으로 들린다고 말하잖아요. 실제로 아무 그런 의도가 없는데도 그런 거랑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언어의 특성이 모두가 좀 훈수를 줄 수 있는 문화, 그런 문화에 가깝다 보니까 내가 너 깔게 근데 너도 나 까도 돼. 이런 조금은 오픈 마인드? 좀 그리고 자조적이라고도 어쩌면 볼 수 있는? 예를 들면은 특정 집단을 좀 타자화하는 말을 쓴다고 하면은 내가 타자화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로남불이라고 욕을 먹는 거예요. 좀 쿨하지 못하다. 너가 이라고 했으면 너도 이라고 소셜 데이터 상에서 보면은 이런 말을 많이 남기세요. 그리고 이게 트위치발 밈이기도 해요. 불편하면 너가 자세를 고쳐 앉아라. 네가 다른 관점으로 봐서 네가 그냥 오픈마인드로 수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뭘 그렇게까지 불편해 해야 되냐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너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너의 잘못이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상황을 너무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그런 이제 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어떤 사람이 진짜 불편한 상황에 있고 그것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앞에 가서 대놓고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합의가 있는 거예요. 나 불편해도 괜찮아. 너도 불편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 모인 거야.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훈수를 두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문화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조금은 쟤네들 너무 날 선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안에서는 합의가 꽤 잘 돼 있고 그게 너무 외부에서 맥락 없이 사용되지만 않는다면은 꽤 적절하게 때로는 그 상황을 잘 표현하는 언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 거죠. 실제로 바깥에서 그런 언어가 전부 사용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태도는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언어로 이어지느냐 혹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얘기해야 될 부분이 많겠지만 하여튼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다 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